자, 오늘 해볼 게임 청색 경보. 아마 제가 재미니 시절 때 나왔던 게임일 텐데 이게 몰랐는데 제가 후속작이 나왔대요. 그래서 전작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이 편성오류인가? 네, 후속작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게임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켜짐. 이동 방향키 확인 선택 스페이스바 시 메뉴창 X 숫자키 0 숫자키 0 스페이스바 시 방향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 기억 못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주의, 본 게임엔 그로테스크 공포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 시 유의사항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며 모든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저기요, 잠깐 이쪽을 주목해주세요. 여기 이 주인공을 보십시오. 역경이 와도 굴복하지 않으며 우울증에 걸려도 약 없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면 후회하지 않을 사연도 갖고 있죠. 시선을 고정. 잠시 후 화면 조정 시작합니다. 정규 방송을 중단합니다. 네. 내 지원 카드가 사라졌어. 응? C 스페이스바 C X. 소리 좀 작네. 기다려봐. 안칠? 뭐야 이게? 안녕. 내 이름은 누군지 몰라. 지원카드 없으면 방에 출입할 수 없어. 지원카드 없어서 방에 출입할 수 없다. 여기 갈 수 있냐? 못 가네.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을 거야. 그럼 어떡해? 지원카드가 없는데? 어? 누구세요? 축하드립니다. 날 찾아내셨군요. 1라운드 통과하셨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잖아. 뭐 그런 걸 따지는 거 됐고.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아무데나 좋은데. 잘 모르겠는데. 그건 네 기록 캐러가 손상돼서 그래. 정상이네. 이럴 시간 없어. 난 찾아야 되는 게. 이거 말이야. 직원 카드를 얻었다. 이걸 당신 왜 가지고 있냐? 뭐 진정해. 나 분놈이 아니야. 너 네 방송에서 일하던 높은 직원의 직원이었어. 지금 회로가 고장나서 뭐 무력해졌지만 내가 여기 직원이라고? 손상 좀 심하네. 얼른 수리하지 않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도 복구 못하니 서두르는 게 좋을걸? 잠깐, 내 부서가 어디지 기억 안 나는데 어떡해. 뭐 유감이네. 좋은 차수 끝났어. 그럼 다음 라운드에서 봬. 뭐하는 놈이야? 예? 제가요? 여기에 직원이라고요? 예? BGM 소리만 이상하게 큰데요? 일단 지원카드를 얻었잖아. 그럼 방에 들어갈 수 있어. 방송 중. 대충 방송 중. 방송 아니네 여긴. 지나갈 수 없을 거라며. 뭐야 여긴 또. 수리 중인 엘리베이터다.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다. 저게 길을 중간에 끊어놓은 거 당신 짓이지? 뭐 눈치챘나? 삭제효과 좀 줄 걸 리모델링 좀 해왔는데 왜 자꾸 얼쩡거린 거야? 내 기억 찾는 걸 도와줄 게 아니라면 저리 가지 그래. 뭐 걱정 마. 뭐 지금부터 도와줄라 했으니까. 못 믿어온데. 아까 네오라가 손상됐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뭐 말 그대로지 뭐. 여기 옥상에 관제 세팅가인데 거기에 네 회로 고장났어? 아무래도 보안이 뚫린 모양인데 고칠 방법은? 간단해. 멀쩡한 전선 찾아서 갈아 끼운다.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 불 켜진 방송실이 있을 거야. 거기서 능력껏 구해봐. 엄청나게 제멋대로네. 이거 타려 했지? 어서 들어와. 내가 당신이랑 같이 갈 곳이 있는데 작동 제대로 되는 게 이 엘리베이터밖에 없거든. 떨떠름한 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아, 당신이랑 내가 처음 본 사이는 아니지? 직장 동료였어. 물론 너가 내 낯가리였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것 같아. 뭐 째째하셔라. 사실 너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데이터도 손상됐어. 덕분에 골치 아프지. 예전엔 편성표대로 안 돌아와서 채널 조정만 띄워놓고 있거든. 그리고 앞으로 날 부를 땐 관리자라고 해. 그게 이름이야? 아니, 내 임시직급이지만 원래 이름이 구려서 그냥 이걸로 하기로 했어. 성의 없고 바보 같은데. 이름이란 건 가벼운 축복이야. 평생 듣게 될 부모의 마음이지. 근데 그 축복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이야. 그리고 넌 내가 카드를 주고 나서 이름을 떠올렸잖아. 내가 이름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말했나? 자, 여기서 내려. 잠깐, 여기 몇 층이야? 대충 네 회로를 고칠 전선을 찾을 수 있는 곳? 내 볼 일이 끝나면 살 필요하죠. 여기가 어딘데? 이마, 방송 종료. 방송 종료돼 있는데요? 대체 열려있는 문은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창문 너머의 공간에 눈을 댔다. 어둠 속에 무언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게 보였다. 카메라와 조명이 모두 꺼진 곳에서 누군가가 감시를 받고 있는 누군가. 그 시선이 나와 마주쳤다. 다른 곳을 찾아보자. 와, 전설의 축구루 장석경 모입니다. 방송 종료. 이 게임 후속작 나왔대요. 방송 종료. What the fuck? 도코 뭐 여기? 응? 누가 와도 여기 들어가세요라고 돼 있는데 들어가 볼까? What the fuck is that? 악취가 나는데. 대답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이런 곳에 병원 침대가 있다고? 이것만 손질되어 있는데. 사람 아니야? 저거 장기 같은데? 돼지야. 저기 고기가 필요한데 삼촌이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거 갖다 주면 내 말에 대답해 줄 거야? 잘 잘령한 다리, 허벅지 같다. 이거 너무 큰데? 내장은 그 애가 부탁한 부위가 아니야. 역시 손질된 걸 가져다 준 게 좋겠지? 조금 데워낸 고기를 얻었다. 이게 누구 고기일까? 담아올 곳이 없어 조금밖에 못 가져왔지만 이거면 충분하겠지? 이거면 되냐니. 와, 대단하더라. 야, 이거 1+1 등급이다. 야, 충분한데 삼촌도 기뻐할 거야. 다행이네. 옥상 관계자 센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디야?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어. 여긴 다큐멘터리 부서야. 거기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곳. 일부러 이런 곳까지 내리게 하다니. 밑바닥부터 천천히 올라가야 되겠네. 그럼 내 거실 잠깐 쉬다 갈래? 맛있는 거 해줄게. 나 요리 잘하거든. 뭐 나야 고맙지. 세이브. 이런 게임 특 자동 세이브 없음. 이거 내 방이야? 생각보다 무척 깨끗하네. 카운터 역할도 있거든. 사람들은 여기서 주문하고 기다려야 돼. 저 아까 물어보는 걸 까먹었는데 혹시 너도 직원 카드 같은 게 있어? 여기 팔에 붙어있는데? 그거였구나. 부서는 2층 다큐멘터리 담당. 특이사항은 크게 없네. 잠깐,
별명이 부처님? 다른 부서 애들이 붙여진 별명이야. 그렇게 자비로워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얌전히 기다려야 해. 외부인은 주방 출입 금지거든. 멋대로 침입하면 삼촌도 싫어할 거야. 널 믿어도 되지? 걱정 마, 약속할게. 그럼 기다리는 동안 기대해줘. 예감이 안 좋은데. 언제는 좋았던 적 있냐? 어? 당신 어허, 그렇게 섭섭하게 굴지 말라니까. 난 너랑 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럼 거리감 생기잖아. 좋아, 그럼 왜 날 여기 던져놓고 한 거야? 너가 섭외한 직원한테 데려다 준 건데 뭐 문제라도 있나? 하지만 내가 섭외했다고. 물론 지금은 쟤도 널 기억 못해. 네 기록 회로는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거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네. 그걸 확인하려고 날 방치했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살 필요 와줬잖아. 한 가지 충고해줄까? 시청률이 곧 네가 성공할 확률이야. 소극적으로 행동할수록 불이익만 생길걸? 그게 무슨... 그 전부터 넌 알고 있던 사이로 해주는 말이야. 그럼 행운을 빌어. 카운터엔 소량의 돈과 정산표가 있다. 시청료가 곧 생명이라고? 바로 들어가자. 괜찮아. 잠깐 살펴보는 것 뿐이니까. 안 괜찮아. 야, 지금 못 돌아가는데? 어. 그 왜 약속 어딘 거야? 미안했다. 하긴 넌 외면하지 못하는 게 특기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날 기억하는 거야? 글쎄, 내가 무슨 소리 했나? 우리 가게엔 규칙이 하나 있어. 어떤 상황이든 고기가 부족해서 안 된다라는 규칙 말이야. 생각해보니 지금 냉동 창고가 텅텅 비었거든. 막 잡은 것만큼 신선한 것도 없지. 잠깐, 그 장난은 그만두는. 방법이 너무 과격하지 않을까? 넌 이정말 같으니까 가기 전에 뭐 하나 알려줄까? 내 별명은 영호야. 네가 지어줬던 별명이지. 안타깝게도 깨달음을 더 얻기 전에 떠나게 됐네. 게임 오버, 성불. What the fuck? 저장할걸. 나왔다 가면은 바로 중요구나. 일단 내 기록 회로가 다른 사람이 연결돼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높은 직원이었다. 내가 쟤를 섭외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뭐. 이거만 아는 것만으로 좋은 거지. 가볼까? 관리자다. 아, 여호야, 용기 찾았구나. 안 그랬으면 또 피아냥거릴 거잖아. 당연한 말을. 와, 자판기 옥수수 캔밖에 없네. 여기 온 김에 하나 챙겨두는 게 어때? 난 기회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난 동전이 없는걸. 내 퀴즈 맞히면 용돈 줄게. 어디 보자. 다큐멘터리 부서니까 그와 관련된 게 좋겠지? 여기 아름다운 벌레가 하나 있어. 하지만 이 벌레는 바퀴벌레의 몸속에 일생을 시작해. 어미가 바퀴벌레를 침으로 쏘아 마비시키고 둥지를 끌어오면 그 안에다 알을 낳거든. 애벌레는 부화하자마자 옴짝달싹 못하는 바퀴벌레의 몸을 헤집고 다니며 갉아먹어.
물론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내장이지. 그리고 성체가 되면 숙주의 몸을 뚫고 나오지. 숙주는 그 순간까지도 제정신을 유지한 채 살아있어. 자, 이 아름다운 벌레 이름은 뭘까? 레트릭 왕진의 보석 말벌, 폭탄 먼지벌레. 뭐임? 말벌은 아닐 것 같은데? 아, 아쉬워라. 정답에 거의 가까웠는데. 예선 탈락이네. 보기도 멍청하구나. 문제가 너무 즉각이잖아. 야생을 보면 인간의 용감을 알 수 있다. 몰라? 학습 자극을 위한 벌이 필요하겠네. 뭐? 애벌레가 성체가 될 시간이네. 어리석은 숙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기 바래. What the fuck is that? 방금 안 좋은 꿈을 꾼 것 같아. 보석 말벌. 댕동댕이처럼 정말 아름다운 생을 사랑하지 않아? 자, 여기 보자. 동전을 얻었다. 다른 생물의 집이 되어주는 숙주가 아닌 네 삶을 살길 바래. 어쩌면 이게 틀려먹을 수도 있고. 뭐야 쟨. 유전자 변형 옥수수 캔을 얻었다. 저기 뭐가 있는데? 진짜 비폐해지는 게임이네. 그러게. 재밌다. 이런 고전만 너무 좋아. 이거 뭐 어딜래? 이게 알만 툴인가? RPG 메이커로 만든 게임 진짜 얼마만이냐? 뭐야 이건 또. 세 번째 문 잠겨있다. 잠겨있다 이. 두 번째 문 잠겨있다. 첫 번째 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아직 보기엔 이른 문이다.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럼? 고코도코 나노까나. 돌아가면 죽잖아. 이거 우리가 왔던 문이고. 여기 앉을 수 있나? 전에 의자에서 사근장군 됐잖아.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돌아가 볼까? 옥수수 변이렇게 얻었으니까. 근데 진짜 갈 곳이 없음. 하이? 콘이 누군가와 무전을 나누고 있다.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뭐 또 네가 무슨 거 아니야? 이렇게 전설을 다 집어넣으면 너밖에 없어. 이것들 복구하는 얼마나 골치인데.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시설실 가는 건 부엌 전등 고장 났을 때 빼곤 없잖아. 기억날 줄 알았어. 넌 시골 오잖아. 그건 그냥 쉬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런 요건 끊어. 지금 손이 왔단 말이야. 맨날 나만은 시원하니까. 여튼 널 믿었는데 왜 약속 어긴 거야? 그게 말이지. 난 품 안에 숨겨있던 옥수수 캔을 건넸다. 선물 주려고 했거든. 받아줄래? 오. 야, 최고의 선물이다. 야, 이런 근사한 이유가 있다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렇게 좋나? 아삭아삭 씹히지만 채소보다 달콤한걸. 잠체 마요네즈랑도 잘 어울려서 최고잖아. 듣고 보니 좀 그럴싸하네. 좋아,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도 할 겸 내가 만든 샌드위치야. 한번 먹어봐. 받은 샌드위치 한 입 물었다. 샌드위치 치고는 채소가 별로 없네.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한더라고. 확실히 이쪽이 입맛에 맞긴 하지. 넌 안 먹어? 난 고기 별로 안 좋아해. 몰랐어.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가비야. 나도 이 일을 이어가길 원하셨거든. 그래도 만족해. 삼촌도 했던 일이니까. 그렇구나. 저쪽 문에서 큰 소리가... 아... 뭐 잠깐 살펴보고 올게. 걱정 마.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관리자의 말. 잘 알았습니다. 가볼까요? 다시 나갈 필요는 없어. 잠겨있고. 여기겠지? 아, 씨. 콘스프 있는 데일까? 아니면 어디일까? 여기네. What the fuck is that? 정육점? 차갑게 원래 리모컨을 얻었다. 미국산과 국내산이 섞여있다. 미국산 국내산이 섞여있다. 미국산 국내산이 섞여있다. 이야기를 엿볼까? 본다. Let's go! 삼촌은 항상 장갑 낀 손을 나와 놀아줬다. 삼촌이 하는 일은 비릿하고 불쾌한 냄새가 풍겼다. 그래도 난 삼촌이 하는 일이 좋았다. 하지만 삼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고 내가 그 일을 이어가길 원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이 일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 알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어렸다. 인내심이 부족했다. 그래서 내 생일 선물로 호두 케이크와 그 일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삼촌은 잠깐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그러겠다고 말했다. 삼촌이 맨손으로 잡고 가게 안 냉장고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다. 그 안에 썩어가는 동물의 머리가 있었다. 피는 탁했고 냄새는 역했다. 도로에 굴러다니던 차에 치인 비둘기보다 거대했다. 나는 겁에 질려 삼촌을 꼭 끌어안았다. 삼촌은 내 머리를 어루만져주며 말했다. 인간이 다른 생명을 죽여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건 본능에 가까워. 네가 하게 될 일은 이런 일인 거란다라고. 그날은 잊지 못할 생일날이었다. 바로 세이브. 다음 세 번째 문으로 가야 되겠는데. 바로 세 번째 문 렛츠고. 마치 살인으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관점을 지배하던 당시 서양 세계관 속에서 유기체 스스로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알아낸 다윈으로서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차가운 유기체밖에 없다. 리모컨이 필요하다고? 음. 안 가본 곳이 없는데? 잠깐만. 리모컨이 어디에 있을까?
잘 살펴볼까? 방에도 있었으니까. 음. 어, 찾았다. 그래, 이럴 줄 알았다, 씨. 텔레비전 켜져 있다. 엿볼까요? 본다. 내 키가 훌쩍 클 때까지 난 삼촌의 손에서 탈없이 자랐다. 부족한 것은 없었고 가끔씩 가게를 도우며 평범하게 지냈다. 하지만 여전히 냉동창고 주변은 다가가지 못했다.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거부감이 심해져 항상 카운터만 보게 되었다. 평소보다 학교가 일찍 끝났던 날 장마철이라 짧은 소나기가 여러 번 지나갔다. 나는 작은 우산밖에 없어 바짓단과 셔츠가 젖은 상태였다.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엉망이 바닥이 보였다. 유리 파편과 붉은 자국이 가득했다. 카운터를 지키던 삼촌이 보이지가 않았다. 난 자국을 따라 냉동창고로 들어갔다. 젖은 셔츠를 덮은 차가운 냉기와 오하니, 그리고 냉장고 구석에서 나와 무눈이 맞춘 머리가 짐승의 것이 아닌 그 애를 만나야 되겠어. 삼촌이 살자라 했나? 남은 거 여기밖에 없죠? 저게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난 잔디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동물 시체를 발견했다. 너가 그런 거야? 다른 애들도 이러고더라. 그렇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닌데. 그냥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더니 뭐 이렇게 됐어. 어린아이들의 잔혹함이란. 누구 찾고 있어? 어. 저쪽 가면 있을 거야. 우리 삼촌도 저기 있어. 고맙긴 한데 이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새로운 장난감이 생기기 전까진 뭐 생각해볼게. 혼자 놀고 있다. 살자 했네. 곤? 아, 그 친구네.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착각했네요. 친척이라 해 닮은 구석이 있나 보네. 괜찮단다. 기도 방해해서 죄송해요. 난 무견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왜 여기에 계세요? 죄의식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했거든. 저라도 괜찮으면 들어드릴게요. 난 도축이를 한단다. 손에 피가 마를 리가 없어. 동물이라고 해도 결국엔 생명이니까.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것도 껄끄러워. 그래서 기도를 하러 왔던 건가요? 그것도 있고 성당 사람과 상담도 겸했어. 종교가 있는 부모의 아이들이 더 행복하다고 알려주더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그리고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었네. 그런 이유 때문에 가지는 종교라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 생명을 주기를 일하면서 생명을 찬송하는 존재를 믿으라니. 오래 못 갈 법도 하지. 괜찮아요. 아이들에겐 부모가 곧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난 그게 두려운 거야. 이제 안 건드리는 게 좋겠지? 외부인 출입을 금합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현장엔 떠난 신도들의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있다. 석상 너머 창문 너머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삼촌이 날 데려오기 전 상황과 똑같아졌다. 기술도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삼촌의 도움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난 보호자리 있는 어린애야. 하지만 예상보다 일이 할만하다고 느껴졌을 땐 다행이라고도 생각했다. 익숙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목을 내려치는 감각이 덤덤해졌을 땐 성장했다고 여겨졌다. 서서히 재미를 느낄 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난 삼촌 손에서 성장해야 한다. 스스로 터득하는 건 내가 알던 과정이 아니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엔 이상한 기분이 들 때까지. 삼촌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다. 세이브 슛. 콘? 콘?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집단과 집단 차이에 비교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이의 성장에서 부모란 존경와도 같지만 때론 지휘자로서 어긋나기도 한다. 이 불쾌한 놀이에 어울려주게? 개빠라 친구가 되고 싶단 뜻이야? 하긴 놀이란 친구랑 같이 해야 즐거움이 잠되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삼촌이랑 놀고 있으면 항상 이상한 어른들이 끼어들더라니까. 같이 놀자고 한 적도 없는데 멋대로 끼어들어와서. 외부인만 없었다면 더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는 추억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유감이지만 우린 친구가 될 수 없어. 내 이야기에 간섭하지 마. 삼촌은 좋은 사람이야. 술 취한 손님과 시비가 붙어도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을 만큼 너무 성실해서 문제였어. 그 덕에 성실하지 않는 사람한테 죽은 거지. 난 그 뒤로 노력했어. 정말이야. 카운터를 지키는 대신 처음으로 칼을 들었어. 생명의 가치는 전부 똑같다는 것도 잊으려고 노력했지. 식탁에 오른 가축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가축은 다르다고. 내 이야기는 이제 됐어. 여기까지 왔는데도 모르는 척 할 거야? 간섭하려는 게 아니... 우리는 어쩜 비슷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이야기에 널 대입하지 마. 걱정 마. 차가운 곳에 머리를 식히면 모든 문제가 나아져 있을 거니까. 싫어. 슈바! 꼬꼬 도꼬 나오노 까나? 난 문고리 장갑장스를 힘껏 내리쳤다. 고기 덩어리가 물속에 떠다니고 있다. 오늘의 추천 메뉴 들판을 뛰어놀다 온 양과 바다를 헤엄쳐 짭짤한 등을 송하지. 웩. 걸리지 않냐? 당신 뭐 그렇게 안 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여기 있잖아. 무슨 뜻이야? 각 지점마다 화면이 연결된 TV가 있어. 그리고 그 TV 외부엔 너의 기억을 고치는 멀쩡한 회로가 있지. 방영을 종료시켜. 그리고 네 이야기를 이어가. 이런 시간이 별로 없나 보네. 선택해. 이야기가 궁금하면 더 시청해도 좋아. 하지만 그랬다간 TV를 끄기도 전에 저 애가 널 죽이러 올 거야. 부순다. 난 고개를 들고 리모컨에 있는 TV를 힘껏 내리쳤다. 노란색 전선을 얻었다.
뭔 짓을? 하, 진짜였네. 어떻게 된 거야? 맞아, 화가 방송되면 이야기가 끝나는 게 당연하잖아. 뭘 새삼스럽게. 역시 결국 누구도 저 녀석이랑 똑같았어. 그러려던 게 아니여. 난 그 애를 팔을 잡았다. 닿는 곳마다 지직거렸다. 네가 뭐라도 깨달았으면 했는. 그래. 아, 스테이지 통과. 자, 다음으로 이동하자. 이럴 시간이 없어. 자, 이걸로 손 닦아. 손. 그 애가 내게 손수건을 건넸다. 내 손을 내려다보니 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날 속인 거구나. 뭐 그랬던 거라면 이런 번거롭고 귀찮은 방법은 안 썼어. 기억해, 난 네 편이야. 하지만 당신 때문에 내 말대로 하니까 필요한 걸 얻었잖아.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네. 덤으로 목숨까지 살려줬더니 나 원참. 그래, 덕분에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 너와는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아련하시겠어. 사실 저 녀석은 나도 잘 안 건드려. 너무 밀폐되어 있거든. 그럼 왜 다큐멘터리 부스로 넣은 거야? 다큐멘터리의 본질을 몰라? 인간의 순수성을 찾아주는 거지. 탁 트인 초원에서 시체를 쪼아없는 까마귀를 보면 묘한 평화가 느껴지잖아. 이건 다른 문제 같은데. 뭐 이건 내 방식에 비우지만 그래도 모든 건 네가 정했어. 네가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까진 설명해줄 순 없지만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자, 다음 목적지야. 어디 이번에도 목선을 부지 하나 보자고. 한번 저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시청한다. 바닥을 타고 흐르는 짐승들의 추측한 피. 서툰 칼질보다 난도질 당한 시체들. 삼촌에게 알려줘야만 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일들이리. 삼촌은 더 이상 없다. 하지만 난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걸까? 삼촌이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까? 아니요. 누군가가 내 영역에 들어왔다. 비릿한 색깔 속에서 대조된 형체. 그는 날 바라보고 말했다. 그야? 네 이야기가 필요해? 나는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이야기는 지나갈 거야. 지금 이 순간도. 그럼 이 순간을 보존할 수 있게 도와줄게. 삼촌이 보여줄 때까지, 삼촌이 보여줄 때까지. 그 애는 슬프게 웃었다. 그는 나와 같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인격성을. 내 이야기는 가축처럼 손실되면 다듬어졌다. 나는 평소처럼 지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송되는 것만 빼면. 난 아직도 그의 의도를 모른다. 왜 이런 걸 계획한 거야? 내가 12번쯤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래도 나도 그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그건 역시 당신 짓이구나. 뭐 쟤처럼 두는 것도 아니면서 눈치 한번 느리긴. 널 하지만 대체 왜? 아, 그게 몰라도 돼. 알 필요 없어. 아, 그래도 한 가지는 기억나? 우리가 했던 첫 번째 계약. 서로의 이야기에 간섭하지 않는다. 저 녀석까지 달려와서 너무 들쑤시고 다녔어. 걱정 마. 네 계획대로 되도록 두진 않을 테니까. 게임 오버. 들통난 계획. 허허, 그렇구만. 어,
왜 들어가짐? 길이 아니라 벽이야. 누가 와도 여기 들어가라는 것 같은데. 어. 카메라가 켜져 있어. 아직 녹화 중인가 보네. 나는 렌즈를 은신했다. 카메라가 나를 관찰한다. 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내고 있다. 그 영상들이 편집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방송되는 것이 그려진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며 그건 익숙한 느낌이었다. 내가 잊으려고 노력한 감각. 속이 뒤틀릴 것 같다. 셋.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라고요. 아 깜짝이야 씨. 과업이 왔어요. 진정하세요. 잠깐 정신 좀. 따뜻한 손이 등을 쓸어내렸다. 너는 누구? 아, 전 주말 드라마 부서 담당 직원이에요. 카메라를 끄는 걸 깜빡해서. 아, 전 당신 해코치하지 않아요. 정말 카메라를 끄려고만 온 거예요. 아, 미안해. 길을 잃었는데 오는 길에 안 좋은 일이 많았었거든. 가야워라. 다른 부서에 호출되면 곧 도와줄지도 몰라요. 호출기는 제 방에 있는데 괜찮다면 같이 가시겠어요? 어, 그래. 카메라만 없으면 돼. 제 이름은 희훈이에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어, 어. 근데 네 방 어디니, 희훈아? 여기구나. 재방송의 장점 반복해서 볼 수 있다. 재방송의 단점 반복해서 볼 수 있다. 쓰지 않은 비상구 문이다. 담겨있는 문이다. 여긴가 보네. 여기가 제 방송실이에요. 깔끔하네. 아, 조촐한 곳이라 부끄럽네요. 2층 보여드릴게요. 거기가 제 방이에요. 거긴 지하실이에요.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피아노네. 브람스 교향곡 제1번. 거대한 피아노. 음악을 잠깐 했었거든요. 사실 꽤 오래 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안 해. 아, 네, 관뒀어요. 지금은 그냥 관상용이에요. 그런데 피아노는 꽤 비쌌으니까 음악을 관둬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맞다, 음료수라도 갖다 드릴까요? 진정에 도움이 될 만한 차라도 보고 올게요. 숨어있지 말고 나와. 아, 뭐 눈치 있으면 말을 하지. 안 듣기로 숨까지 참고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정말 철의 연수가 일을 했다니 과거에 내가 안 느끼는데. 날 진짜 고용도 했으면서 말이야. 하긴 뭐 그때 너 제정신이 아니긴 했지.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할 거야? 뭘?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일 거냐고. 그걸 목적으로 따라온 거면 저리 가. 지금 상태가 꽤 편해졌나 봐. 계속 멍청하게 굴 거야. 다른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네 말 따위 안 믿어. 재미없게. 내가 시청자였다면 벌써 홈쇼핑 채널로 돌렸어. 누가 있었나요? 아니 그냥 혼자 감탄하고 있었어. 저 파란색 침대도 귀엽다라고. 아, 그런가요? 보고 있으면 진정되는 색이거든요. 과열된 머리가 식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을 관상용으로 돌려고 구해준 건 아니에요. 그런 의심한 적 없는데. 여기 차예요.
저도 이곳 구조를 잘 몰라서 다른 부서에 물어볼래 했었는데 이상하게 연락을 잘 안 받네요. 죄송해요. 괜찮을 거야. 누구다 기다려보자. 저 혹시 피아노 연주를 들려줄 수 있어? 손을 댄 게 오래라 자신이 없어요. 그 시시한 것도 상관없는데. 건반에 대한 희운의 손이 떨렸다. 미안, 그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괜찮아. 죄송해요. 오자마자 미미기 끼쳐버렸네. 아, 컵 꺼내면서 선정을 너무 대충 정리했나봐요. 금방 보고 올게요. 자, 이제 시청률 한번 해볼까? 그럼 이제 시청률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 여기였지. 거기 있는 거야? 뭐야, 여기 나와도 안 죽네? 하얀 복숭아를 입은 사람과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가 보인다. 건물 약국에서 지능 높일 수 있는 약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무언가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만 열려있어.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하는 게 예의란다. 아, 네. 자리에 앉아야 한다.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할 거야. 네가 얼마나 영특한 아이인지 알 수 있도록. 내게 증명할 수 있겠지? 전 이런 거 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 거기에 종이는 네가 끌리는 문장을 체크하기만 하면 돼. 정말 간단하지? 좋아요. 수리적 계엄을 이해한다. 다 했어요. 결과님이 나왔단다.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데. 예. 내가 예상해보던 넌 멍청하구나. 예? 괜찮아. 이런 애들은 비율을 따지면 더 많은 게 정상이니까. 아니, 애초에 전 옆방에 다른 아이도 있으니 조용히 나가렴. 부모님께 잘 얘기해줄 테니 걱정 말고. 하, 네. 어서오세요. 예, 명을 한다. 대단하군요. 상위권에 드는 지능 수치입니다. 이 아이는 보기 드문 인재네요. 이 높은 천재력을 부모님께 잘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들었지? 넌 다른 애들과 다르대. 어서 기뻐하렴. 내가 널 특별하게 낳은 덕분에 다르게 살게 되었잖니. 네, 감사해요.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들어가이! 나갈 수 없다이! 조졌다이! 희운의 이야기를 엿볼까? 바로 봐. 나의 어린 시절은 단조롭다. 하지만 언제부터 단조로워졌는지 기억하고 있다. 집에 있던 두꺼운 책을 읽었다. 글씨도 빽빽하고 한자도 많아서 낯설었지만 어렵진 않았다. 친구네 집에 놀러가 피아노를 건드렸다. 같이 들을 노래 악보가 없이 칠 수 있었다. 친구의 부모님이 어머니에게 그걸 말했다. 무언가를 배우던 습득이 빨랐다. 그런 자잘한 애를 만났을 때쯤 병원과 학원에 들락날락했다. 하지만 아직 이때는 몸이 고전 느낌이 들지 않았다. 칭찬받는 것이 기뻐 노력했다. 기쁘게 노력했다. 너랑 다니면 엄마가 맨날 비교한단 말이야. 하지만 친구들과는 멀어졌다. 소홀해진 것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도 많았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부모님을 이용하는 친구들을 전학 보냈던가, 동물을 죽이며 논다던가, 자기보다 어린 애를 의자로 내려 찍었다던가. 모두 터무니없었지만 소심해서 반박하지 못했다. 그럴수록 소문은 확신처럼 퍼졌다. 학원 선생님께선 그런 일로 멀어질 애들이라면 처음부터 널 쪼아먹기 위한 피라냐들이었어. 썩어 빠진 관계만 있었구나 라며 좋아하셨다. 나는 내 삶이 재미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즐거워 보였다. 남의 이야기에 간섭하지 말라고? 개꿀잼인데? 머리가 어지러워. 괜찮아. 괜한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누군가 있어. 오, 저 괜찮아? 무역질이 안 멈춰. 여기 있으면 토할 것 같아. 난 휴지를 뽑아 문틈 아래로 넣었다. 이걸로 눈물이라도 할까? 고마워. 안에는 아무도 없다. 무역해 탄 거울과 물기 없는 세면대다. 지금부터 동화책 읽기 교육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동화는 아이의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하, 뭐라. 클래식 음악에 나온 스피커다. 미운 오리 새끼. 책을 읽을까? 그만둔다. 뭐요? 나가 부적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와주세요. 진짜 동화책을 읽어야 돼? 이런 씨. 오케이, 읽을게. 불쌍한 척 가면 아기오리였습니다. 어미오리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기오리들은 미운 오리를 따돌렸어요. 너랑 있으면 다른 오이들이 놀린단 말이야. 불을 콕콕 쪼아먹기도 하고 포식자들이 있는 곳으로 몰아세우며 미운 오리를 괴롭혔어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늪에서 울던 미운 오리에게 기러기가 다가왔어요. 넌 나중에 아름다운 백조가 될 거야. 미운 오리는 그 말 듣고 기뻐했어요. 내가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니. 미운 오리는 기쁘게 집으로 뛰어와 다른 오리들에게 말해줬어요. 제가 아름다운 백조가 될 거래요. 다른 오리들이 그 말을 듣곤 방이 떠나라 웃었어요. 그리고 미운 오리를 더욱 괴롭혔답니다. 미운 오리를 익사하기 직전까지 물속에 처박았어요. 미운 오리를 털을 다 벗겨질 때까지 쪼아댔어요. 괴롭지만 미운 오리는 버텨냈어요. 난 아름다운 백조가 될 거니까. 어느 날 평소처럼 미운 오리를 괴롭히는 다른 오리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미운 오리에게 물러서더니 그저 응시하기만 했어요. 의아했던 미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머리 위엔 거대한 돌덩이가 비틀기를 흔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놀란 미운 오리는 허둥댔지만 다리를 허적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다른 오리가 그 돌덩이를 밀자 미운 오리의 날개가 돌덩이에 깔려 볼품없이 꺾였어요. 두 번 다시 날 수 없게 되었네요. 이제 아름다운 백조가 되는데 무슨 소용일까요? 미운 오리는 슬펐어요. 비참했어요. 화가 치밀었어요. 피를 흘리며 미운 오리가 날뛰자 다른 오리를 도망가기 시작해요. 넘어진 한 마리가 다가가 미운 오리가 있는 힘껏 목을 물어 부러뜨렸어요. 가여운 미로에는 피를 뒤집어 썩 빨갛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건 전부 자신의 피였죠. 책을 덮었다. 자동도가 안 돼. TV를 틀 수 있을 만한 걸 찾아야 돼.
행복하게 잘 살아답니다. 하, 예, 묘. 어라? 약통이 왜 있지? 희은의 얘기를 엿볼까? 봐. 중요한 대회를 하루 앞둔 직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압박감이 심장을 짓눌렸다. 대회 당일날 복장을 차려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손에 베어든 땀 때문에 옷이 흥건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손을 누군가가 잡아줬다. A양이었다. 같은 대회를 나게 된 나의 유일한 단짝 친구. 긴장돼? 난 대답했다. 중요한 대회니까 모두 기대하고 계셔. AI 걱정된다는 얼굴로 바라봤다. 그리고 무언가의 약통을 건넸다. 이거 긴장될 때 내가 먹는 약이야. 지금 먹으면 대기 시간 동안 약 효과가 될 거야. 난 약을 받아들였다. 고마워. 근데 넌 안 먹어도 돼? 난 이미 먹고 왔어라며 내가 약을 못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아이가 잡아준 손 덕분인지 떨림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A양의 손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 아이도 긴장한 걸까? 약이 수면제였네. 쓰레기. 그즈. 그랬다니까. 내 약볼 찢어서 구겼어. 정신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께 말도 안 믿어주시네. 편애하신다니까. 희은이 썼던 방 같은데. 에이. 정말로 들어갈까? 잠깐만. What the fuck is that? 희운?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해요. 저게 희운. 하지만 전 정말 노력했어요.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널 찾아다녔어. 문이 열렸으니까 나가자. 들어오라고 한 적 없는데. 뭐? 악기가 있는 방은 방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내보내달라고 해도 울어도 벽을 긁어도 그 소리는 저만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하, 아무래도 방이 좀 고장났나 봐요. 아니야, 난 네가 걱정돼서. 그렇다면 한번 실험해봐요. 이 방이 얼마나 방음이 잘 되는지. 힘 부탁이니까 그만. 왜 억지로 들여다보신 거예요? 전 부탁했어요. 보지 말아달라고. 당신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걱정 마세요. 다른 방에 패키지지 않도록 잘할게요. 엄. 차단된 비명. 안 들어가자. 정신이 나갈 만큼 완벽한 악보입니다. 뭘 찾아야 되나? 희원이 아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그거를 혼자 품고 있었고 대회에 나갔는데 친구가 준 약을 먹었는데 그것도 아마 수면제라서 얘가 아마 정신이 나갔던 걸로 정신이 나갔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히오인 디자인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정비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근데 이거 방법이 없는데? 안 나가져요, 한번 들어가면. 깍! 방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샤, 여기도 안 나가지네. 뭐 찾아야 되나 보다. 저 방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단 말이지. 열쇠 같은 게 있나? 엄. 악보를 찾아. 나도 어릴 적에 음악을 좀 배웠어. 부모님이 억지로 시킨 거라서 지금 다 까먹었지만. 너 이보에서 몇 번을 틀린 거지? 내가 너의 기대에게 너무 많이 했나? 너무 어려워서 죄송해요. 그럼 손에 익을 때까지 쳐. 완벽하게 연주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렴. 부모도 쓰레기였네. 쉬운 시점인 것 같은데. 옆방에서 난 소리야. 지금 들어 뭔가 바뀌나? 들어가이. 이건 제가 많이 쳤던 곡이에요. 좋아하는 노래라 이 곡으로 대회를 나가겠다 했어요. 그 뒤로도 매일매일 쳤어요. 완벽했을 때까지, 선생님이 통과시켜 줄 때까지. 상을 타오지 못하면 이곳에 영원히 가두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나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대회가 다가올수록 듣는 것만으로 속이 울렁거려서. 그래도 참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엄청 연습해서 대회에 나갔는데. 당신도 절 비우시려고 오셨나요? 그 애들처럼 제가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제 실패를 관람하러 오신 거죠. 예? 아니야, 나 네가 걱정돼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가자. 어? 화내서 죄송해요. 너 대회가 있어서 어서 가봐야 돼서. 차는 나중에 대접해드릴게요. 아닙니다. 청색 경보란 예전 축구로 게임입니다. 피가 배어든 선반 사이로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콩코드 연주회 티켓을 얻었다. 이브 아님. 우와, 관리자다.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어이쿠. 뭐 손님 순서가 잘못되었네. 여긴 나중에 와야 될 뉴트리였어. 제가 올바르게 안내해드리죠. 아씨. 아, 머리야. 나쁜 자식. 옆에도 화분을 날 내려쳤어. 피아노 소리. 뿅? 연주 들어도 괜찮을까? 뭐지? 이엔씨가 깨길 바라면서 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부엌에서 그릇 치우는데 제 방에서 콩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올라왔어요. 와보니까 기절해 계셔서. 죄송해요. 침대까지 옮겨드리고 싶었는데 침대에 머리를 기대가는 게 최대한이었어요. 아, 그게 내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서 잠깐 기절했나봐. 저혈압.
그랬군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이제 괜찮아. 옛날에 관뒀다고 했는데 잘 치는구나. 희연은 정말 엄청 노력했나 보네. 아니요, 그다지 성실하지는. 나도 어릴 적에 배웠는데 지금 좀 까먹었는걸. 노력했으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겠지. 감사해요. 부엌에서 다가를 준비해놓고 안 가져왔네요. 쉬고 계세요. 가져올게요. 야, 관리자 나와봐. 둘 다 남자 아닙니다. 둘 다 여자예요. 내가 알기로 이렇게 맞을걸? 관리자는 남자일 거고. 예전 게임은 공포 게임이에요, 공포 게임. 뭐야? 뭐 연주해보러 오셨나요, 손님? 잠시 티켓 확인했겠습니다. 다행히도 티켓을 가지고 있네요. 없으면 세이드 포인트를 뒤져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럼 즐거운 관람. 곧 있으면 연주가 시작될 거예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당신을 위해 준비했으니까. 거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예요. 그렇구나. 앉을게. 커튼 뒤에서 내 차례를 기다렸다. 다리가 부들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속을 개어내고 싶었다. 희훈, 네 차례야. 내 옆에서 누군가 재촉했고 나는 힘겹게 피아노까지 걸어갔다. 악보를 기억해내며 조심스럽게 쳤다. 심장이 이상했다. 건반 하나를 누를 때마다 5번씩 요동쳤다. 피가 부글거리고 맥박이 반동으로 머리가 울렸다. 아무리 긴장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중반에 들어갈 땐 무렵엔 건반이 구분되지 않았다. 차려입은 옷은 식은땀이 엉망이 되었다. 실수하면 안 되는데, 제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주먹으로 건반을 내려치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맥박에 맞춰 연주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손가락을 건반으로 미끄러진 순간을 떠올렸다. 아까 날 재촉했던 사람이 누구였었는지. 고개를 들어 커튼 뒤쪽으로 바라봤다. 내게 약을 줬던 그 아이, 나의 유일한 친구 A약은.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에 묘하게 떠오른 미소가. 나의 연주를 관객들보다 즐겨오인 듯한 그 미소가. 부글거리며 피가 온몸을 빠져나갔고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제자리를 찾았다. 동시에 들었던 안도감. 난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했던 게 아니었구나.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심장을 뛰는 소리도 멈췄다. 내 연주도 막을 내렸다. 기대에 져버렸구나. 그럴 줄 알았어. 애초에 큰 희망은 안 걸었거든. 내 근성을 고쳐먹기 전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렴. 내보내주세요. 부탁이에요. 희운이 시점이다. 죄지를 때려 얻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항상 만약을 대비해 의자 서랍에 넣어놨던 거예요. 갇히는 건 이번엔 처음이 아니지만 이걸 쓰는 건 처음이에요. 믿어주세요. 분명 그 아이는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긴 선생님 방이에요. 갈 필요 없겠죠? 저기 아니에요. 나는 A양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실수지? 분명 약을 착각한 거야. 네가 먹었던 양이 헷갈려서 그런 걸 거야. 날 도울려 했는데 잘 안 된 거야. 그렇지? 그 애가 사과해주길 바랬다. 난 생각보다 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하지만 나한테 수고 좀 달라고 변명거리라도 만들어주는 거야?
대부분이 예정 조화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죄 지를 때 든 손에 힘을 줬다. 알고 있지? 악기가 있는 방음은 방음이 중요한 거. 같이 한번 실험해보지 않을래? 나는 그의 목을 향해 내려줬다. 당신은 지금 고장나 있으니까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유쾌하진 않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보고 계신 거예요. 미안해요. 절 여기 데려온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잃은 건 당신의 의도가 아니란 걸 알아요. 저와 달리 도망치실 분이 아니니까. 하지만 당신의 목적을 잃었다면 전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방영을 끝내도 될까요? 방설이실 필요 없어요. 내 노력은 부지 없었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 애들이 퍼뜨린 소문대로 뒀다. 난 안간히 힘을 썼는데 버텨왔는데. 알아,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 이야기가 필요해. 이런 결말이 무슨 쓸모가 있죠? 뭘 보고 뻔한 인생이야, 네네. 괜찮아. 너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송출시키면 돼. 널 괴롭히던 사람은 악역이 되고 넌 선하고 착한 주인공이 되는 거야. 노력했지만 이렇게 됐다는 걸 방송하는 거야. 누구도 널 비난하지 못하게 증명해. 난 그녀를 동경했다. 내 의도를, 내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냉정하게 판단해준 그 색깔에 파묻히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만큼은 다른 사람처럼 날 부러워하지 않길 바랬다. 난 당신 생각하면 대단하지 않다고, 죽을 만큼 노력한다고, 내 트랙이 들키지 않게 바라며 매일 무대 위에 선다고. 당신만큼 제발. 뭐야 안 보시고. 끼어들지 마. 비디님,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죠. 넌 방여종이야. 적당히 해. 글쎄요, 누군가는 뒷이야기가 궁금한 모양인데 당신은 이런 일 제일 맞기 싫어하지 않았나요? 어쩌다. 라운드 통과. 다음으로 이동. 내 정신 오빠. 그전에 들을 곳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의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다른 부서에서 일어난 직원을 무자비하게 지워버린 주인공의 소식인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정도 없네요. 지금 방송실 전화번호에 연락해서 월 500원의 후원금으로 불쌍한 존재 구제해주세요. 보다 뱀으로 반품된 편지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잠시 인터뷰를 좀 나눠볼까요? 같이 일하는 직원을 직접 희생시킨 소감은 어떤가요? 끌어내리기 전에 조용히 해. 이상 다음 대답은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화내서 미안. 신경 써야겠다 걸렸나봐. 죄책감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그러지만 표정 좀 풀지. 혹시 알아? 나도 월 1만원씩 기부금 주고 싶을 만큼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지. 지금 말 들어봐서 의도적인 기만 같은데 그걸 보고 있는 네 마음대로고. 여튼 직원들이 전부 난폭한 방법을 좋아하네. 왜 그런 줄 알아? 기계는 맞아야 낫거든. 조용히 해. 하나도 안 재밌어. 이제 끼어들지 마. 알아나쇼. 아까도 옥수수 캔으로 팝콘이라도 만들어둬야지. 방송 종료. 온라인. 분명 부서 쪽으로 이어진 문일 거야. 다른 곳을 찾아야 돼. 그 녀석의 계획대로 행동하면 안 돼.
출구다. 이건 작동하고 있어. 이걸 탈 수밖에 없겠는데? 바다다. 내가 움직이는 거네? 에이. 뭐야 여기? 와 깜짝 놀라. 놓고 좀 마세요. 식사 중이었는데. 소음기 때문에 목이. 아, 미안해. 미안하지만 잠깐 여기를 도망치게 해줘. 여긴 관리자만 출입 금지라 괜찮긴 한데 개인의 공간의 아득함과 안전함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안심이네. 너도 여기 직원이야? 맞게는 쓸모없죠. 중심부 회로를 누가 끊어놨는지 고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절 여기 배치한 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건데 면목없네요. 부탁해, 내가 고치게 해줘. 저 전소인 난돌당에서 새로 갈아 끼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꼼짝없이 번거로운 일만 남았네. 제가 전부터 경고했잖아요. 방송 설립 의도부터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 신경 쓰자니까. 회로가 고장난 상태로 걸어다니는 나한테 뭐 말해도 별 수 없긴 한데. 근데 넌 나랑 아는구나. 뭐 전 시설 담당이야. 데이터가 독립할 되어 있어요.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전기 충격으로 대화했을 텐데. 당신은 아주는 아니까 봐주는 거예요. 시설 전체적으로 메롱이라 재방송하는 것만 중장창하고 있다고요. 시청률 하락하겠네. 다른 부서는 괜찮아 보였는데. 콘이 많은 손님이 너였구나. 뭐 짐작은 했어. 뭐 원체 이상한 녀석이니 새삼스럽지도 않지. 그래서 너가 데려왔고. 다른 부서 일단 평소 좀 돌아가도록 했어요. 반복 재생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둔 것도 있어서 수월했는데 들켰어. 왜 제가 지금 여기 오지 말라. 잠깐만 숨을게. 노크 소리가 3번 들리면 관리자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 숨으세요. 안녕 센테. 오랜만에 올 거면 웃음이 떠나네. 기분 나쁘게 휴식되면서 오지마. 여기 내 개인실이야. 파란머리 버그 못 찾았어? 여태가 여기는 못 봤어. 직원들은 전부 연락 두절 골치 아프니까 귀찮게 하지마. 그래 뭐 뒤처리 먼저 골치 아프지. 맞다. 나중에 콘한테 연락 닿으면 전해줘. 얘네 부서 부엌에서 뭐 좀 빌려갔다고. 네 목을 쳐버린다고 날뛸걸? 그건 나중에 일이니까. 여튼 부탁해. 와 심장이 경련오는 줄 알았네. 여기 캐비넷에 이상한 냄새나. 그거 한 달 전에 넣어둔 고기 샌드위치 때문에 그럴 거예요. 으에. 그나저나 저녁도 직원 아니야? 왜 멀쩡하게 날 알아보는 거지? 부서에 배치되지 않고 대기실에 방치되었었거든요. 그 외엔 저도 답을 못 드리겠네요. 확실한 건 편성표 안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편성표에 나도 있었구나. 방송국엔 직원의 기억 데이터로 연동시켜 보관해요. 언제든 송출시킬 수 있도록 필수로 거치는 입사식이죠. 아마 저 녀석도 어딘가에 데이터가 남아있을 거예요. 정보 고마워. 이제 알아서 해요. 제겐 전 제 일이 있다고요.
어딘가에 데이터가 있더라. 아, 그 비싼 건데 게임은 어떡해요? 아, 미안. 그 뒷걸음치다 실수로. 아휴, 조각 밟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센터도 직원이니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 거야. 허리야. 아, 정말로 고마워. 원래 사고 치는 거 뒷수습하는 거야 익숙하죠. 특히 권해 그랬거든요. 전에 관리실에 온 희은이를 눈 맞춰서 보기로 착각하고 도끼를 휘둘렀다니까요. 다치진 않았지만 기가 망가져서 난리도 아니었죠. 잘 벌하네. 그래서 직원끼리 부서를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건가? 뭐 그런 셈이죠. 그 애들 원에서 여기 있는 거 맞지? 괴로운 걸 처음에서까지 있는 거 아니겠지? 괴롭다니 누가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누군가를 실수로 계단에 밀었을 때 다음 장면이 궁금하지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삶은 관객적으로 볼 때 냉정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삶이 내 것이 되진 않겠지만 주인공이 될 수 있죠. 그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단점이죠. 그래서 모두 현재에만 사는 거고. 여기서 할 일은 이제 없을 거예요. 숨겨줘서 고마워. ENC도 직원이니까 관리실에 들어오는 거에 상관없는데 외부인까지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사각지대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는 골치 아프니까. 사각지대였구나 여기. 배경이 바뀌지 않았어? 괴로울 때마다 삶을 객관적으로 보라고. 목에 걸려있는 지원카드를 뒤집었다. 연극은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고 주인공은 비극적인 일을 겪고 있다. 하지만 공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지켜보더라도 어찌 될지 모른다. 그럼 현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해야 돼. 무슨 일 있어도 다음 장면을 지켜봐야 돼. 똑똑 바쁘신가요? 보다시피 분리해야 될 고기 덩어리가 쌓여있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도망가 기웃거리지 말고 꺼져. 그럼 내가 손님 역할이 돼줄게. 됐지? 좀 호의적으로 대주면 안 되나? 섭섭해지려 하네. 아이쿠 무서워라. 필요해 사적인 일로 부르지 않는다. 그건 너도 해당이야.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팍팍하게 구는 거 아니야? 소속감이랑 조금 더 없는 태도네. 그야 넌 관상이 별로니까 당장을 내려치게 생겼잖아. 바쁘니까 이제 저리 가. 오늘은 영원 끝이야. 야생동물보다 잔하긴. 지루하신가요? 아, 그럼 오늘은 이 책을 빌려드릴게요. 죽은 자들을 대변하는 의사의 추리소설이라는데 어때요? 구미가 당기긴 하네. 궁금한게있는데 이렇게 지내면 즐거워? 철학적인 토론인가요? 그런 거라면 자신 없는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생각해본 적 없다는 듯. 답은 됐어. 옛날보단 즐겁죠. 그땐 조금 더 발버둥칠걸이라는 후회의 틈이 생겼지만요. 이상하죠? 그땐 죽을 만큼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건지 두렵기도 하고 변하는 건 없을 거라고 삶은 끊임없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 희생될 거라 믿었는데 그래도 이 해방감 덕분에 지루함은 없어요. 다행이네. 그럼 상대방 판단하기 노래 어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놀이지만 당신은 땅 처음 피우다 시비가 붙은 아이돌 보디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됐어, 물어봐. 내가 봐보지. 무슨 일이야? 여긴 관계자 출입 금지야.
그 관계자에 난 들어가지 않은 거야? 미안, 지금 뭘 조정하고 있느라 바빠. 나도 직원인데 너무 외부인 취급하는 거 아니야? 과거 시점인가 보네. 바로 꽂아. 난 성당 근처의 놀이터에서 그 애를 봤다. 또래 친구와 놀지 않고 항상 보호자를 곁에 뒀다. 원해서 그러는 것 같아 구태여 다가가지 않았다. 그 애가 보호자를 따라 성당에 강제로 왔을 때야말로 또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 생각했다. 난 지루한 애들의 눈빛을 잘 안다. 어른들의 구구절절한 설교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안다. 성당 애들만 다닐 수 있는 놀이방인데 따라올래? 인사도 없이 건넨 말이지만 그 애는 곧장 따라왔다. 코니다. 내 생각보다 활기찬 애였다. 그거 알아? 넌 감정 표현이 다 보여. 내가 말했다. 코는 그런가? 잘 모르겠어. 라면 기웃거렸다. 이런 건 객관적으로 봐야 눈치챌 수 있어. 저 사람 누구야? 우리 삼촌. 코는 생각보다 자주 왔다. 성당에 내가 있어 견딜만 하자 고집이 줄었고 그의 삼촌이 그 사실을 반겼다. 건물 근처에 숲이 있었는데 그곳이 주된 놀이터였다. 뛰어놀다 무릎이나 코가 깨지기도 했지만 그 애는 울지 않았다. 무릎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는 건 내 몫이었다. 어느 때처럼 놀고 있을 때 날카로운 새소리가 들렸다. 나무 밑으로 다가니 추락한 새끼가 보였다. 숨은 미약했고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묘한 악취가 나는 기분이었다. 죽겠다. 콘이 말했다. 나도 알고 있다. 건물까지는 너무 멀고 털도 자라지 않은 생명을 온전히 데려갈 자신도 없었다. 나도 알아. 새끼를 집어들어 근처 강가를 찾아갔다. 물이 흐르는 곳에 찾을 때쯤 새끼는 이미 미동이 없었다. 난 새끼를 강물로 흘려보냈다. 물장구를 치는 그 애가 물었다. 땅에 묻으면 되잖아. 난 시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다. 강가의 당구손이 차갑게 부을 때까지. 이건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닐 테니까. 건물로 돌아와 저녁을 같이 먹었다. 살에 들어간 고기에서 역한 냄새가 났다. 그의 삼촌이 죽고 난 뒤 2주 정도 같이 있었다. 평소처럼 놀았다. 그는 울지 않았고 울음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도 위로하지 않았다. 스케치북을 들고 근처 숲으로 가 그림을 그렸다. 햇살은 따스했고 따뜻하고 신선했다. 그 애는 늦추위가 오지 않았다. 코는 빨간색 크레용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구멍처럼 아주 커다란 동그라미를. 뭘 그리는 거야? 내가 물었다. 태양? 그의 무표정을 보며 목구멍까지 나온 말을 삼켰다. 빗물 웅덩이면서. 따뜻한 태양 아래 부패하고 있는 거 우리 둘뿐이었다. 그게 마지막 추억이었어.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망가져 있었어. 나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시 만날 때 뭔가 이상했어. 그 마지막 기억을 부정하듯 웃고 있었어. 잘 지내 보였고. 보통은 기뻐할 거야. 어쩌면 내가 좋은 거 잃은 걸지도 몰라. 하지만 난 불쾌했어. 그건 그 애가 아니야. 만나지 못한 공백의 기간 동안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뭘 결심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이 그 애를 바꾼 건지.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불안해. 진심으로 행복하다면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 내가 없어. 그러니 이 괴리감은 나에게만 성립해.
그러면 넌 정말 안 바뀌었다고 확신해? 두서없는 안도감에 떠밀려 살고 언제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잖아. 그럼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당신보다 더. CCTV 데이터를 본다. 나 오랜만에 샌드위치 가져왔어. 오랜만에 몇 시간 전이잖아. 그만 갖다 줘도 돼. 공복은 시간을 안 가리니까 오랜만이 맞지. 게다가 여기에서만 있으면 지루하지 않아? 내가 놀러와 줄게. 여긴 방송용 카메라가 없으니까 딴짓 할 수 있어서 버틸만해. 그럼 누가 몰래 침입해도 괜찮겠다. 방범용 카메라는 돌아가거든. 그럼 쓸모없는 것 좀 부숴버리면 안 되나? 센트, 나 물어볼 게 있어. 짐승 특유의 비린내 알아? 삼키면 역하게 식도에 섞인 냄새. 갑자기 왜? 삼촌한테는 안 났거든. 나한텐 배인 것 같아서. 방향제는 쓰기 싫어서 골치 아파졌네. 자주 세탁하면 되잖아. 그럼 나중에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놀고 있어. 전부터 아무 냄새 안 난다고 말해줬는데 왜 안 믿어줄까? 그 애 삼촌도 저런 생각을 했었던 건지. 전등이 고장나서 새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사실 문도족은 갑자기 어두워지면 무서운 건 알겠지만 무턱대고 문부터 딸려 하지 마.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그치만 갑자기 종영된 줄 알고 직접 겪어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겠으니까 진정해. 아, 이번에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우유에 넣으면 터지는 숟가락 보셨나요? 그걸로 시리얼을 먹으면 팡 터진 아침이 될 텐데. 매진 임박이라고 해도 조작해도 다행이다 야. 아 맞다, 일하는 중이셨죠? 방해해서 죄송해요. 이 일 생기면 무전으로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올 땐 에너지 음료 하나만 부탁해. 상황 보고 봐라, 상황 보고 봐라. 야 대답하라고. 여긴 제일 부서 회수 성장 그리고 짜증나. 그냥 이게 부숴버리면 안 돼? 아무튼 자꾸 삑삑거리는데. 안 돼 이 자식아, 얼른 보고나. 이씨. 누가 회로를 건드렸어. 누구였지? 미안, 머리가 여기는 산수 광센스터 들려? 내 기계나 고장서 노이즈만 심하지만 무슨 일을 희운 네가 건드린 거야? 제가 아무리 실수한 전적이 많아도 회로 근처에 간 적 없어요. 죄송해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머리가 울려서 이명이 회를 다 뽑아놔서 기가 먹통이야. 대체 어떤 직원이? 이제 또 볼 필요 없어. 얘 이제 기억난 거 같은데 주인공? 무섭다 이. 잠겨있는 문이야 열쇠가 필요해. 특히 채널 유로심 제공 담당 부서 총장 그분 관리자실. 열쇠를 어디서 찾냐? 열쇠가 어디 있냐 이. 열쇠 없는데? 직원 카드가 열쇠 아니야?
잠겨내면 열쇠가 필요해. 한자에 신중히 투여할 것 듀가 찍혀져 있다. 안에 들어도 열쇠를 얻었다. 앉을까? 기다려봐. 카메라를 정면으로 봐. 렌즈를 응시하고 시선을 피하면 안 돼. 누군가 눈을 마주치는 느낌으로. 얘 관리자잖아. 난 못하겠어.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넘기던 프로그램들을 생각해봐. 방청객이 웃을 만큼 유쾌한 출연진들을 말이야. 정말로 못하겠어? 그게 고개를 들어 건너편을 본다. 렌즈를 응시하고 미소 지었다. 반복했던 연습처럼 자연스럽게. 볼 안쪽에 경련이 일어났지만 참았다. 와, 잘 지켰어. 네 몸으로 이거 줄게. 비디오 테이프를 얻었다. 다행이네. 카메라 앞에 서면 모든 게 어색해져. 웃을 일이 없었는데 웃는 건 연출이잖아. 나의 집 세청을 이동하겠습니까? 나의 집. 아스파라거스다. 쓸모없는 주인공이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 볼 영화 포스터가 붙어있다. 더 잘하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관리자의 어린 시절인가? 욕조다. 작아 보이지만 아직 몸이 들어간다. 세탁기다. 소다향 섬유유제가 냄새가 난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 질투로 배고픔. 배고프다. 여기 취미 겸 휴식방이야. 소파 위에서 모든 편성판을 돌려보는 건 꽤 재밌어. 뉴스를 제외하곤 괜히 짜증나는 소식만 접하거든. 피곤하네. 나는 관찰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영화 때처럼 죽은 매미로 옮기는 개미들을 보고 있었다. 도와줄까 싶었지만 썩어가는 매미의 초록빛을 보고 그만두었다. 주변의 아이들을 데려온 가족들 때문에 시끄러웠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그림자가 생겼다. 머리가 정말 길다. 처음 본 아이가 내게 말을 걸었다. 아까부터 부른 소리가 들렸는데 날 부르던 소리였을까? 안녕, 반가워. 같이 봐도 돼? 내 기억이 맞다면 내가 그 아이와 처음 놀았던 건 이때였을 거다. 동시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내 성격과 상관없이 긴 머리, 그 이유만으로 내게 다가왔다. 매미 소리는 잠잠해진 여름이었지만 같이 매미 시체를 봤다. 또 이 꿈이다. 그 애는 화면 속에서 웃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음소거가 되어 있어 뭘 하는지 알 수 없다. 난 방황대에 웅크려 그저 화면을 바라본다. 아, 또 잠들었네. 얼마나 잔 거지? 머리가 어질거리는데. 목말라. 아끼던 컵이었다. 물이 차오는 소리를 들어도 기억할 만큼 아주 오랫동안 썼다. 불은 켜지 않았고 물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얼마 전 실수로 깨트려서 새로운 컵을 샀다. 아,
물이 넘쳤다. 내가 기억하는 소리가 아니라 넘칠 만큼 따라버렸다. 난 새로운 컵으로 갈증을 채웠다. 저희들은 부럽다. 자신의 어린 시절 TV에 기록되잖아. 겸사 귀여운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신기해. 그러게. 자신과 헤어진 탯줄에 부모님이자 연예인이라네. 흔한 일은 아니지. 왜 저게 나온 사람들은 즐거워 보이는 걸까? 어떻게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내내 행복해 보이는 걸까? 그야 너와 나 같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게 나온다면 행복해질까? 기면증이 심해졌다. 가끔 한강을 보는데 그게 꿈에서 보는 건지 현실에서 보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웃으며 대한 누군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쓰레기 더미들, 우리 고잉 웅덩이. 감각이 둔하게 받아들이면 되게 환각이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자. 여기 샤워실이구나. 아, 저희가 맞는 것 같은데? 전엔 누군가를 죽였다. 시체를 토막냈는데 한쪽 다리만큼의 양이 나왔다. 그걸 세등문에서 음식물 쓰레기장에 버리기로 했다. 허벅지, 무릎, 발. 죽여도 사람 한 명분의 시가 나오지 않는다. 그 누군가는 내게 그 정도의 가치뿐이었으니까. 화장실에서 옷을 닦으며 여러 생각을 했다. 주변에게 말해야 될까? 처리는 간단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음식물 소각상에 사람 손이 나왔다는 전에 본 뉴스가 생각났다. 내가 죽인 사람이랑 깜빡하고 있었다. 시체가 있는 내 방으로 갔다. 들어올리라니 누가 봐도 사람의 신체였다. 발은 버렸지만 분명 그 유수처럼 들키를 거다. 그렇게 머리를 굴려다 잠에서 깼다. 심한 과업이 왔다. 침대에서 일어나 내 방을 차차히 뒤졌다. 환각이 많은지 현실이 아닌지. 잠에서 깬 뒤로도 현실과 구분되지 않았다. 내가 죽인 건 누구일까? 확실한 건 내게 소중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 계속 되뇌이며 걷다 콘을 발견했다. 그 애가 다가오며 물었다. 콘이랑도 예전 알던 사이였구나. 혹시 내가 죽인 게 너희 산초인가? 콘은 내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렸다. 두개골에 피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다. 날 똑바로 본 채로 손을 들어올렸다. 이래서 얘가 싫어하는구나. 그 옆에 왔던 친구가 말리지 않았다면 난 그대로 꽂혔겠지. 주변 애들이 콘과 날 떨어뜨렸다. 걔는 날 똑바로 쳐다보며 으르렁거렸다. 죽을 정도의 용기도 없으면서 누굴 죽인다고. 아, 웃음소리는 헷갈린 건가? 어지러워. 소리를 켜야 한다. 리모컨이 안 보여. 소리를 켜야 한다. 저게 아까부터 뭐라고 하는 거야? 음소거 되어 있어 잘 모르겠는데. 기억하려 했었다. 서랍장. 리모컨을 찾았다. 노예인이다. 너와 내가 마주본다. 우리가 봤던 프로그램들처럼 행복하게 웃는다. 전에 없이 뚜렷한 통증이 느껴졌다. 너가 하는 말이 서서히 선명하게 들린다. 꿈에서 깨어나는 건 멀었어? 아니, 곧 일어날 거야.
나는 욕조에 웅크렸다. 다시 졸음이 쏟아졌다. 괴로울 때마다 졸음이 쏟아졌다.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눈을 감았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디든지 좋았다. 내가 선택한 곳이 진짜가 되길 빌면서. 그때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다. 어쩌면 지금이 꿈일지도 몰라. 저도 깨어난다면 이곳보다 나은 곳일 거라고. 무대에서 괴로운 연기를 하는 주연이 아닌 지켜보는 방청객이 될 거라고. 그러기 위해선 난 아무것도 아니어야만 한다. 가위를 들고 길었던 머리를 잘랐다. 툭툭 힘없이 내 일부가 떨어진다. 내가 아이들을 기억될 수 있던 유일했던 전부. 주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어. 고집 좀 그만 부리지. 왜 그러는 거야? 왜 이거 노예 아니야 얘? 왜 네게 상처 준 것들을 집착하는 거야? 그 애가 주저앉았다. 그러게 왜 이렇게 됐더라? 왜냐면 이제 그런 거 그만두기로 했거든. 그 아이가 일어서 내 어깨를 잡고 시선을 맞추려 했다. 울렁거리는 속 때문에 바닥을 찾아봤다. 언제 발밑이 꺼질지 모르니까. 네 머리를 쓰다듬게 해줘. 다듬게 해주구나. 욕실에서 날 꺼낸 아이가 삐뚤빼뚤해진 머리를 만졌다. 다른 사람의 손길에 그저 가만히 있었다. 자, 한번 봐봐. 왜 이건 잘하지 않은 거야? 너와 내가 만났을 때 길었던 머리니까 나를 만났을 때 기억을 남겨두고 싶은 거야. 그 애가 날 감쌌다. 우리 서로의 증인이 되자. 살아있다는 확신이 없을 땐 서로가 살아있다고 말해줄 증인이 되자. 먼저 죽은 사람을 비웃는 거야. 넌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말할 수조차 없지만 난 당당하게 살아있어. 너가 어떤 애였는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떠들 수 있도록 난 살아있어. 그러니까 누가 더 괴로운지는 살아있을 때 겨루지 말자. 그 애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덜 괴로운 적이 진짜면 좋을 텐데. 차라리 날 포기하고 네가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나는 꿈에서 깨기 위해 더욱 잠들었다. 난 네가 괴로워하는 꿈에서 돌아오지 않기 위해 영영 잠들었다. 몇 번이고 날 향한 웃음 웃던 네가 현실이 되기 위해. 안녕, 반가워.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낀잠에서 일어난 것이 현실이다. 두통도 이명도 무거운 몸도 공황도 균형도 모두 느껴지지 않는다. 코앞까지 다가온 고통에서 벗어난 해방감이란 그저 전일 뿐이었다. 난 드디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구나. 죽었구나. 반가워. 우리 만난 적 있던가? 그건 환각이었어. 신경 쓰지 마. 네게 상처있던 것들에게 집착하지 마. 전부 꿈이야. 잊어버려. 이 모든 것을 희곡으로 연출한다면 불쾌해. 그리하여 내게 보여준다면 아니야. 조금은 네가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아니야. 그 애와 닮은 누군가가 내 화면에 나왔다. 슬프게 울며 바다를 기면서 목에 무언가를 가져다 댔다. 머리가 아플 만큼 발작이 일어난다. 네가 괴로워하는 현실에 방영되지 않기 위해선. 콘센트줄이 나라 몸을 묶었다. 아무리 그래도 포박은 너무하지 않아? 내가 또 무슨 허튼 짓을 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두는 게 좋잖아?
악취미네. 좋아, 그럼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라도 들어줄게. 유로 채널 3초 미리 보기 정도 있으니까. 너가 투덜거렸잖아. 배역이 전부 쉬어지지 않고 비극의 자리 휩쓸린다고. 그래서 널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지. 덕분에 플랫폼 방식이 바뀌긴 했지만 이제 완결해야네. 섭섭해질 지경이네. 확실히 그런 말 했던 것 같기도 하네. 역상 마지막 프로그램 때문이었어. 그 다음 장면을 꼭 틀어야 돼. 방청객의 역할이 내가 유일하게 끼어들 수 있는 하이라이트야. 널 위해 준비했어. 꼭 봐주길 바래. 내가 그걸 미루려고 헛수고까지 한 건데 어이가 없네. 전선을 끊어놨던 건 너면서 왜 다시 복구시키도록 유도한 거야? 실수로 그랬다는 거 말고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재방송된 뒤에 처음으로 초기화되는 화면, 그걸 계속 보는 것도 지긋지긋해. 웃음소리에 녹화해주면 되지만 왜 자꾸 생방송을 고집하는 건데? 그 어떤 사람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있으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통도 누군가가 지켜보면 딛고 살아나갈 수 있어.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너가 이렇게나 보기 싫어했을 줄이야. 그래서 결정했어. 마지막 프로그램은 종영시키지 말자고. 앞으로 계속 결말이 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중간만 반복할 거야. 너 그게 무슨... 역시 그때 네 회로가 아니라 명추를 끊어놨어야 했는데. 알고 있으나 데이터는 복구 가능하다는 거. 난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절대 끝을 알 수 없도록 계속 반복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조차 까먹을 때까지. 향을 잃고 떠날 때까지. 아무도 너도 보지 않을 때까지 끊을 거야.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진다면 다시 반복하면 되고. 내가 될 때까진 지켜봐야 되겠네. 견딜 수 없으면 꿈으로 도망치면 되겠지만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육체도 없으니까. 넌 정말 조금도 날 편하게 할 생각이 없구나. 난 단지 너가 알아줬으면 했으니까. 힘없이 난 그 애를 바라보았다. 단지 기댈 곳을 위해 잠깐만 누구를 밀었다가 버리받은 것처럼 나를 묶고 있던 포박이 풀렸다. 따왔던 머리카락을 풀었다. 왜 누구의 인생이든 드라마를 압축시키면 극단적으로 보이는지. 평소에 걸쳐 느꼈던 감정이 쉽게 결말까지 왔다. 거대한 블랙 코미디를 본 기분이었다. 그 애는 기쁜 듯이 웃었다. 여러분의 뜨거운 무관심 감사드립니다. 해피엔딩 재방송. 이렇게 해서 끝이 났네요. 독점반으로 이동할까요? 특전반? 예스. 안녕하세요. KM5야입니다. 처음 보시다 반갑습니다. 다시 뵙는 것도 반갑습니다. 멍하니 TV를 보니 기획한 거라 완성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제 끝났네요.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명환씨의 그래도 드라마는 만들어진다입니다. 참고 소설은 제가 다시 말하려고 하면 몇 가지 TMI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목의 의미. 원래 특수경보였는데 내용에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경보다 기금 대피령이 겹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의미. 새로운 시리즈는 끝. 외전편은 조금씩 건들지도 모르겠네요. 게임은 즉각적으로 만듭니다. 일단 계획했던 끝이 났네요. 콘 정정훈의 다큐멘터리 부서직원. 관리자를 매우 싫어합니다. 방송국 특징상 죽일 수 없는 구조를 아쉬워합니다. 꿈의 코너는 경제사정 때문에 정출한 걸 3촌에 코너 맡겼습니다. 희운 귀엽다잉. 주말 드라마 부서 직원. 가장 성실하고 자신의
부서 내에서 일하며 잘 이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는 싫어해 관리자가 장난으로 부서 출입문을 잠갔을 땐 하루 종일 방송 송출을 거부했습니다. 노이엔에게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부러워하면 그녀가 다른 사람처럼 변질되었을까 생각하고 슬퍼합니다. 센트. 오. 방송 오전 시절 다둥의 번거로운 방송 기물의 특성에 의해 수첩하게 되었다. 관리자 노예의 생전 단짝 친구. 방송국에서 데이터를 강제 복구하는 과정 중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다른 시간과 달리 기억 데이터가 없어 평상부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노인이 생전 기억 속에 있던 친구인 걸 모릅니다. 시비를 많이 걸고 다녀 기피 대상 1위가 되었습니다. 왼팔에 찬 상조 왕자는 그의 직원 카드입니다. 송출 중. 노이엔 방송국 총 책임자. 이에는 비디오에서 영상에 있는 노이즈의 한 형태를 뜻한 단어입니다. What? 배경이 바뀌었네요. 석석경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진엔딩이 아마 이 엔딩으로 알고 있어서 이 엔딩만 보고 내일 한번 후속작 나왔다 해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엔을 보고 싶으면 내가 세이브 포인트를 안 해놨었네. 고맨. 배드엔을 보고 싶으면 내가 세이브 포인트를 안 해놨었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청색 경보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청색 경보 재밌었네요. 그럼 녹화 종료.